1948년 봄 한반도는 거대한 경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의 깃발 아래 분열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국의 미래를 놓고 고뇌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인물들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낸 민족주의자 김규식과 북한 정권의 수립을 주도하던 공산주의자 김일성입니다. 이 두 거목의 만남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회동을 넘어 민족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과연 김규식은 김일성을 경계하면서도 왜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의 지나온 길과 해방 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절박한 상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삶과 역사가 교차했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김규식과 김일성은 서로 다른 항일 독립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규식은 주로 중국 상하이를 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과 교육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견되어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썼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항무총장, 구미위원부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민족주의적 독립운동 세력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1930년대부터 만주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동북항일 연군 소속으로 무장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포천보 전투와 같은 유격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건너가 소련군 제88독립보병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주로 만주와 소련 극동 지역의 무장투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활동 무대와 독립운동 노선이 극명하게 달랐기에 일제강점기 동안 직접 만나 서로를 경계할 만한 접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계는 해방 이후 민족 분단의 기운이 짙어지던 1948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신탁 통치와 이념 대립으로 혼돈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북한 역시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와 김규식 등 남측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분단을 막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일념으로 1948년 4월 평양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연석회의 혹은 사김회동으로 불리는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김규식이 김일성을 경계하면서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민족분단, 저지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움직임은 민족의 영구 분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고 김규식은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념과 노선이 다르더라도 북측과의 대화를 통해 분단을 막을 마지막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김규식과 남측 지도자들에게 깊은 경계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측의 협상 의도와 실제 목표가 남한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남북협상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통일전선 전략의 마지막 단계로 분석됩니다.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 이후 남한의 민족주의적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통일전선 전략을 다시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김규식은 이 회의가 북한 주도로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소련식, 북한식 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했던 남북요인회담이 패치 상태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격이었다면 북측이 주도한 남북연석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남측 지도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짙었습니다. 남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공산당 대회에 참가한 셈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한 내의 여론을 이용하여 자국의 정권 수립에 명목상 남한 정치권 대표들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김규식과 김구 등 남한의 통일, 지향적 인사들을 북한 주도의 정부 수립에 들러리로 내세우려 했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는 김규식이 느꼈던 경계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측의 약속 불이행은 김규식의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수리조합 개방 및 전력 송전을 즉석에서 수락하기도 했지만 김구와 김규식이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이 약속들은 다시 중단되며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 측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1948년 2월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협상이 진정한 통일정부 수립이 아닌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명분 쌓기를 뿌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계심을 김규식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평양 방문은 김규식에게 북한 체제의 현실과 그들의 의도를 직접 목격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회동에서 김일성 역시 김규식과 같은 남한의 중도파 지도자들을 경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 모두 김구가 주장하는 통일국가 수립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은 또한 남한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김규식은 북측의 제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중도파적 노선을 추구했으나 김일성 측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두 정치 노선의 차이로 인한 경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948년 남북협상은 김규식 등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이 민족 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전략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김규식은 비록 경계심을 품었지만 민족의 비극적 분단을 막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협상 이후 남한에서는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 역시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남북은 영구적인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규식의 노력은 비록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분단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민족의 통합을 위해 고뇌하고 행동했던 한 지식인의 고귀한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규식과 김일성의 만남을 되짚어보는 것은 과거의 비극을 통해 미래의 평화를 모색하려는 역사적 숙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해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